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이렇게 연이은 관세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좀 쉬어가야겠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어닝 시즌,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또 물가 지표 같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굴수비가 이 사람 대표적인 원래 비둘기파거든요. 그런데 관세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이제 소폭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 초반에 우리 증시는 신중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0.6%, 나스닥은 0.2% 정도 하락을 했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는 1.26%나 하락을 했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 임의소비재하고 에너지만 플러스가 났고요.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관세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 팔아놓고 조금 줄여놓고 다음 주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관세 뉴스가 매일 나왔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등에 대한 어떤 관세 서한, 그 다음에 구리 50%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또 브라질의 정적인 이슈로 50% 부과한다고 하고, 또 어제는 캐나다에 대해서 펜타닐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관세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EU에 서한을 보낼 것이다, 이런 예고를 또 했죠. 물론 이제 그 캐나다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또 쇼하는 측면도 있어요. 백악관 측에서 이제 북미 협정 관련된 품목은 기존의 관세를 유지할 거다. 근데 저게 에너지라든가 지들 필요한 품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어떤 관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높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이번 관세도 협상용이지, 그리고 또 펜타닐 관리 잘해주면 그러면은 관세 낮춰줄 거야, 이렇게 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위협하는 거고 협상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점, 특히 트럼프가 서한 받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15에서 20%, 그러니까 현재 10% 보편적 관세에 부과해 놨는데 이거보다 어쨌든 다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관세가 높아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실제 관세도.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또 트럼프가 대단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 관세 부과했는데 증시 올랐잖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내가 관세 부과하는 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시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관세 계속 높여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또 금리가 이제 올라갔는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채금리 올라가면 투자자들을 조금 경계하게 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올라가면 괜찮은데 4.4% 올라가게 되면서 이러다가 4.5 넘어가면 주식시장의 긴장도가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간 점들, 그리고 어닝 시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분기,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들은 전분기보다는 좀 이익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을 신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도 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졌고, 그렇지만 이제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투자자들이 관세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웨트부시에서도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금리가 내려갈 거고, 또 감세 같은 부양책이 시장을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했고요. 그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지표가 양호하다라면 기존의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실적 그리고 AI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점이 증시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건데, 다만 이제 8월 말 이후, 이게 아마 이제 잭슨홀 미팅 그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전후에서는 건전한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서 일시적인 매물 소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티에서는
증시 랠리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계속 양호해야 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어지지 않으면 랠리가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약간 어떤 전제 조건을 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뭐 좀 투자들이 신중했어요. 또 이제 금리가 오늘 꾸역꾸역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4.41%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건 트럼프의 연이은 관세 발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한 게 있었고, 또 오스틴 굴스비가 이게 금리를 좀 예상하려면 또 금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잘 보려면 관세 이런 것들이 좀 정돈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꾸 관세를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앞에다가 먼지를 싹 뿌려놓는 느낌이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이제 전쟁 또 일본에 대한 어떤 서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또 일본이 좀 정치적으로도 좀 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또 특정한 어떤 나라의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 금리가 좀 딸려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리를 자극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또 신중하게 만든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지난 분기보다는 좀 낮을 것 같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회색이 예상치고 이 진한 어떤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 수치인데 실제가 예상보다는 늘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부진할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가 그동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 CT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이게 이제 어떤 지표냐면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라고 한다라면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면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CT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놓고 보면 계속 플러스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은 좀 걱정하던 상황에서는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늘 뭐 조정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뭐 오늘의 조정이 뭐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일러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오늘 그 빅테크 내에서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를 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젠슨왕이 백악관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곧 중국도 방문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중국용 반도 제품 칩이 공급될 것 같다, 가을에. 뭐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제 4조 달러 이후에도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 종료 전에 테슬라 구매가 확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경쟁력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만큼 이익률은 좀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당장은 테슬라 제품이 좀 더 팔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이 확대될 거다. 이런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상승한 종목군은 뭐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게 있고, 오늘 특징적인 게 리바이스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리바이스가 유럽에서 주문이 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어떤 판매 호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을 좋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좋게 만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리바이스보다 옛날에 아마 이 브랜드 이야기에서 아는 분들은 나이가 40대 후반 이상 됐을 것 같은데, 쪼다시가 엄청난 브랜드였어요. 예. 쪼다시가 저희 어렸을 때는 최고의 청바지 브랜드였거든요. 뭐 그러다가 뭐 핀토스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는데, 리바이스는 저희 고등학교 때, 예, 그때부터 이제 뭐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근데 지금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리바이스 브랜드 뉴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부목들이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한국 관련 지표는 이제 MSCI 한국 지수가 0.79%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선물은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이제 주초에 또 관세 이슈도 있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변수도 있고 어닝 시즌 변수도 있고 해서 아마 주 초반에 우리 증시가 뭐 빠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신중하게 출발할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이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관심이 분산될 텐데 특히 이번에는 관세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코멘트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주목도를 받을 것 같고요.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일일이 다 서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제 15에서 20%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한은 EU 정도를 피크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한 관련된 뉴스는 다음 주에는 조금 잦아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4일 동안 올랐거든요. 5일 중에서. 그래서 이제 증시 주도권이 다시 AI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AI, 오늘은 또 이제 에너지가 강했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뭐 이번 주에 좀 AI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미증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괜찮다. 상대적으로 알아서 그냥 따로 움직이는 증시.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과연 그럴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다른 나라 증시의 추이를 보면 하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렌지색이 유럽.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 이렇게 보면 미국 제외한 나라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미증시 올라와서 뭐 관세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 나오곤 하곤 있지만 미국 시장보다 다른 나라 증시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예, 이거는 트럼프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트럼프가 저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 주식이 더 유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어떤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건 달러 약세 국면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달러 약세가 나타났던 그러니까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굉장히 강했고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도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조금씩 안정이 되어 주는지 그러니까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이 만들어진다라면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좀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 다른 지표도 지표지만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사실 이제 병원을 좀 오전 오후 나눠서 이제 뭐 검사할 게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병원에 가면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 가서 갈 일을 좀 최소화되도록 평소에 좀 건강관리,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 좀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